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러시아은행 제재 일부 해제, 에너지 거래 일부 12월 5일까지 허용, 미국 러시아산 비료 수입 확대, 글로벌 식량 위기 대비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소식인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일부 해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해제를 좀 풀어주고 유럽에서 이런 출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의 폭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나라에 대해서 지금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가스 가격이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밸브를 잠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한 비료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수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요소, 그러니까 에너지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을 통해서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건비, 물류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 가격이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러시아 비료를 사겠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미국 러시아은행 제재 일부 해제입니다. 에너지 거래 일부 12월 5일까지 허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14일 러시아 대형 민간은행인 스베르방크와 VTB 등과의 에너지 거래 일부를 지금 12월 5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인 오펙은 지금 이날 스베르방크와 VTB 등과의 에너지 관련 일부 거래를 인정키로 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이 대체제로 이행하는 시간,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사용하는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럽 국가용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관련 거래는 계속적으로 허용해 왔죠. 이에 앞서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즉각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 VEB, 그리고 PSB, VTB, 오트크리에티, 그리고 소부콤, 노비콤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에 관한 금융거래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쉬프트가 지금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서 오트크리티에, 그리고 노비콤, PSB, 방크로시아, 소부콤, VEB, VTB 등 러시아은행 7곳에 대해서도 쉬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합의를 했죠. 자,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미국은 스스로를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벌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러시아산 비료 수입 추진, 글로벌 식량 위기 대비. 지금 글로벌적으로 식량 위기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밀, 옥수수, 기름, 지금 전체적인 이제 쌀까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비료 가격이 치솟자 은밀하게 러시아산 비료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하는 농산물 회사와 운송업체에 러시아산 비료 수입을 늘리라고 권고했다고
미국 언론은 13일 날 보도를 하고 있죠.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식량 위기 그리고 비료 공급난이 발생하자 유엔 등이 주관한 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못하도록 항구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죠.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경제를 제재하면서도 러시아산 비료 거래는 예외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예외 종목이 지금 나왔다. 러시아산 비료 거래. 이 비료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의 생산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을 우려한 나머지 러시아산 비료의 거래를 예외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러시아는 대표적인 비료 수출국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천연가스의 수출국이기도 하죠. 천연가스를 지금 분해를 해보면 요소 등 지금 주요 비료에 들어가는 중요 제품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출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매년 전 세계 비료의 13%, 5천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칼륨, 인산염, 질소 함유 비료의 주요 수출국이 됩니다. 다 이것이 전체가 다 지금 에너지를 분해할 때 생기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운송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은 잠재적인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서 러시아산 비료 거래를 꺼린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비료 자체를 언제 제재를 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산 비료 수출은 올해 24%나 감소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발 비료 수급이 차질을 빚어지면서 내년도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기를 열어준 대신에 미국이 러시아산 비료와 곡물을 운송하는 회사와 수입업체들에 대해서 제재 면제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해에서 안보 불안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해바라기유 등 2,500만 톤이 묶여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항만 일대에 설치한 지뢰를 먼저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뢰 제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오데사 인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자기 영토를 빼앗길까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뱀섬을 중심으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곡물 수출항을 공격하지 않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오데사를 공격하면 안 된다. 오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인 오데사항을 전략적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비료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12일 세계은행이 산출한 비료 가격 지수는 지난달 223.11로 전년 동기인 106.07보다 벌써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100으로 잡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데 지금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블룸버그가 산출하는 그린마켓 주간 북미 비료 지수도
3월 25일 1270.4를 기록했고, 이는 1월 말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달 만에 56.51%가 뛴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3월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주요 비료 품목 중 하나인 염화 관련과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톤당 562달러로 같은 시기 전년과 동기 대비 2.8%나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원재료인 요소 중요하죠. 우리나라 요소수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1톤에 90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배 오른 상황이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질소 수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대한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이죠. 질소 수출국이고 인산염 수출 비중도 세계 2,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전 세계 탄산칼륨의 거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금 5월 26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식량과 비료 수출을 통해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이바지할 뜻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식량을 볼모로 몸값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일축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비료 수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규모 글로벌 기아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량 안보를 내세워 곡물과 식품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확기인 8, 9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항구를 폐쇄한 것은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전쟁 선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는 식비, 원자재 가격, 운송 비용이 이미 2~3배, 4배까지 올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아 위기에 처한 인구가 지난 4, 5년간 8천만 명에서 2억 7,60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수출을 중단된 곡물이 2,200만 톤에 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1억 7천만 톤의 13%에 해당되는 지금 양이죠.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출구 전략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러시아 은행에 대한 거래를 일시 해제. 여기에 일시 해제가 되면 지금 이것이 있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에서 비료를 수입을 한다. 결국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지금 저소득 국가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도탄에 빠지게 하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